해봤자 안 될 게 뻔하다는 말부터 멈출 것. 옛날 시골 마을에서는 어느 집 자식이 명문대를 들어가거나 사법고시에 붙으면 동네 어귀에 큰 플래카드가 걸리고 잔치가 벌어졌다. 개천에서 용났다며 모두들 축하해주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 요즘은 명문대에 들어가는 조건이 할아버지의 경제력,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이란다. 아빠만 벌어서는 사교육비 감당이 안 되니 원래 부자인 할아버지가 필요하고, 엄마는 입시 정보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웬만한 경제력 가지고는 명문대에 들어갈 수 없고,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도 힘들다는 소리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해져 아무리 노력해도 빈부격차를 좁히기 힘들고, 어느 집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이미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었다고 느낄 때 살날이 창창한 청년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아니, 어떠한 노력도 쓸모없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이 아이고 의미 없다라는 자조적인 말을 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듯 현재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주된 정서는 집단적인 무력감이다. 심리학에서 무기력이란 에너지가 바닥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스스로의 힘으로 처지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무력감은 생각보다 더 사람을 힘들게 한다. 성폭행을 당하거나 천재지변을 당한 이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런 수치스럽고 무서운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즉 무력감이었다고 한다. 사업에 실패한 뒤 무기력의 늪에 빠져 이번 생은 망했다고, 자기는 그냥 실패자일 뿐이라고 한탄하는 40대 남자가 있었다. 그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째려보며 네가 무슨 말을 하나 보자 하는 식의 태도로 일관했다. 그는 죽어라 이랬는데 그 결과가 참담한 것에 많이 화가 나 있었다. 그리고 결과를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스스로를 포기해버린 상태였다. 그렇게 상담이 계속 제자리를 맴돌던 어느 날, 나는 그에게 물었다. 만약 아들이 당신처럼 자라서 지금 당신의 위치에 서 있다면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입을 꾹 다물고 있던 그가 오랜만에 입을 열었다.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아들한테는 그렇게 말해줄 거라면서 왜 정작 당신 자신에게는 가혹한가요? 당신이야말로 지금껏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잘해오다가 잠시 일이 안 풀려서 어려운 것뿐인데 나는 그에게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칭찬해 주라고 했다. 그리고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이니 그냥 좀 쉬어보라고 권유했다. 그동안 쉬지 않고 너무 많이 일해서 에너지가 바닥났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으니까 우선 쉬면서 에너지를 재충전하라고 권한 것이다. 자신에게 너무 엄격해서 스스로에게 잘했다는 칭찬 한마디 없이 살아온 그는 그 뒤 충분히 쉬면서 자신을 독려했다. 그리고 더 이상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명명하지 않았으며 몇 달 뒤에는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상황은 바뀐 게 없지만 그는 마음가짐을 바꿈으로써 무기력증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또 다른 인생을 꿈꾸기 시작했다. 내가 무엇보다 기뻤던 건 그가 해봤자 안 될 게 뻔하다라는 말을 멈춘 것이다. 무기력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외부 상황이 바뀌기만을 바란다. 상황이 확 변해서 무언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상황을 바꿔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내가 뭔가를 바꿀 수 있을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헛수고하는 건 아닐까? 맞다. 변하는 게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적어도 지금 무기력하게 서 있는 그곳은 탈출할 수 있고 가능성이 보이는 또 다른 곳에 닿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사람은 살아가게 되어 있다. 언니가 죽고 나서 나는 살면서 다시는 웃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몇 년이 지나고 웃음을 되찾았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다. 유대인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은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최악의 상황에 놓인다 해도 우리에게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고 했다. 그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우리 자신의
선택권이다. 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무기력하게 누워서 천장만 보고 살 건지, 일단 밖에 나가 할 일을 찾아볼 건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막상 밖에 나가 보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생각보다 많다. 설령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해도 아이가 넘어져 있으면 아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고, 길을 헤매는 사람이 있으면 길을 가르쳐 줄 수도 있다.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줍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발견하다 보면 다른 건 몰라도 무기력의 늪에서는 빠져나오게 된다.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때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그 사실은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시 인생의 키를 잡고 전진하다 보면 작은 결실이라도 반드시 맺는 때가 온다. 비록 그것이 내가 애초에 바라던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말이다. 나쁜 일이 꼭 나쁜 일이라는 법도 없다. 나쁜 일이 나중에 보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때도 종종 있다. 그러니 노력의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엇을 하든 시간은 흘러간다. 무기력의 구덩이에 빠져 어차피 미래가 안 보이는데 뭐 해봤자 안 될 게 뻔해라며 자포자기 하든 다시금 무엇을 시도하든 인생은 흘러간다. 그렇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시간이 가는 것 같지만 어떤 마음가짐이냐에 따라 10년 뒤 인생이 크게 달라진다. 이제야 하는 말이지만 나는 자신을 실패자라고 말하는 그가 말은 그렇게 해도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확신했었다. 그가 제 발로 상담을 받으러 왔다는 것 자체가 아직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 말이다.